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우리에게 경찰서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선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찰서에 가셔서 진술을 하셔야 될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특히나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경찰 조사를 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요. 특히나 저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 조력을 한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경찰 조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를 보면요. 우리가 정말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라마 속에서 보면 고소장이 집으로 날라온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고요. 원칙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전화를 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서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 자체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될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경찰분들이 우선은 전화로 출석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전화로 온다고 해서 보이스피싱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경찰서에서 전화나 문자를 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경우에도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의 이제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도 있고, 우리가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서 모든 자료가 다 공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고소 내용,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지를 경찰에서 미리 피의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 또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분이 우선 전화로 경찰분에게 우선은 내가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 거냐 하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경찰분들에 따라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고 대충 알려주시는 경우는 있는데요. 아예 알려주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구 아시죠? 누구하고 어떤 일 있으셨죠? 그 내용으로 조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보 공개 신청을 해서 고소장의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받아본 다음에 조사를 받으시러 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정보공개 청구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출석을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출석 요구 받으신 거는 강제조사가 아니고 임의조사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영장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지만 임의로 출석을 해서 진술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찰분이 한번 정해주신 날짜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받아본 다음에 조사를 받고 싶습니다. 혹은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에 조사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 정도의 기간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경찰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받아오시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만 여러분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요. 경찰분들이 출석 요구하는 게 임의 조사이긴 한데요. 내가 출석 요구를 여러 번 받고도 나가지 않거나 경찰분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하면은 이거는 체포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분들의 연락은 뭐 무시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조사를 여러분들이 받으러 가시게 되죠. 영상 녹화를 할 건지 녹음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영상 녹화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녹음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하고 같이 가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사자분들이 가시는 경우는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녹음을 원하시면 녹음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셔도 돼요. 다만 녹음을 한다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알 수가 없죠.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동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변호사 없이 조사 받으러 가시면 좀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하겠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이제 진술이 번복되거나 할 때는 나한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경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이 뭐 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없는지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름,
경력, 학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너무 사생활이라서 대답하기 싫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경찰서 가면 왜 이렇게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조사의 한 방법으로 경찰분들이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방식으로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경찰분들하고 다투거나 뭐 대답을 회피하거나 하시기보다는 최대한 협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내가 억울한 고소를 당했을 때는 경찰분들이 조사하실 때 정말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시거든요. 그래서 고소하신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자인데 내 편을 안 들어준다고 억울하고, 피의자가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나를 의심한다고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경찰분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조사가 쉽지는 않다, 정말 어렵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라는 거를 미리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조사 받을 때 정말 유의하셔야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 받을 때 내가 하는 말만 기록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화를 냈다거나 울었다거나 아니면 좀 뭐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거나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조서에 남길 수가 있거든요. 뭐 피의자가 이때 정적이 흐르며, 피의자가 이때 눈물을 훔치며,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서를 읽어보고 수정욕을 할 수 있지만, 수정욕을 하는 거는 내가 한 말하고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을 때 수정욕을 할 수 있는 거라서요, 내가 한 말이라고 하면 수정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나의 태도가 그게 맞았다면 수정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나의 비언어적 행동 같은 것들도 모두 다 조사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사를 받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말로 이야기를 한 것들이 조서에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 서명 날인을 하시면 이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읽어보셔야 되고, 이거 내용 좀 이상하게 써있는 것 같은데 경찰이 비협조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나와서 그때 가서 변호사를 찾으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조서가 정말 중요하고 꼼꼼히 잘 읽어봐야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상담을 하시는 그 변호사의 문턱이 최대한 낮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픈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단에 제가 오픈 채팅을 링크도 같이 걸어두니까요. 더 궁금하신 점은 여러 가지 루트로 저한테 상담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